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안심 영역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떨어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 이미 수익을 내고 있으면은, 내가 수익을 보존 못할까봐 두려운 거는 안심 영역이 아니고요. 하락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팔고 싶을 그 순간도 안심 영역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편안했을 때의 그 주가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안심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들 그 세이프 존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뭐 3% 오른 거, 2% 내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안심 영역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안심 영역은 자 삼성전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삼성전자의 안심 영역은 일단은 정고점에서 산 사람들, 요 고점 여기서 6만 원대에 산 사람들, 6만 5천 원에 여기에 산 사람들의 안심 영역은 어디냐면은 여기까지도 올라가도 버티겠지만 여기서 올려까지 버티겠지만 20%대는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 10%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안심 영역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흔히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안심 영역은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 그래서 내가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편안하게 갖고 있을 영역이 안심 영역이고 그 영역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고 매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좀 더 내려가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기 내 안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6만 5천 원의 매수자들도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가격까지 내려왔고 손실도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6만 전자 간다고 하니까 불안해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심 영역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8만 원 내에서는 매매에 대해서 일부러 결정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 범주가 그래 내 본전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특별하게 6만 5천 원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다 안심 영역이 되는 거죠. 똑같은 6만 5천 원 사더라도 10%라는 손실을 내가 10%라는 이익을 내가 변화를 여기서 이만큼 벌었는데 그 30% 50% 가까운 수익을 벌었는데 이게 10%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여기가 안심 영역이 아닌 거고 본전은 내려오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심 영역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익을 무시하고 제가 계좌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영역을 넓히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세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내가 이익을 얻고 잃고 그 내 계좌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절대로 그 안심 영역이 좁아지면 좁아질지 넓어질 수가 없다. 그쵸?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내가 보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안심 영역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수익을 났을 때 그 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익숙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거만해진다거나 뭐 누구에게 밥을 산다거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은 뭐 내가 빨리 팔고 싶어하고 그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본인이 그런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벌었다고 했을 때 그 용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계속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1000만 원 번 거가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거. 왜? 나는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했고 내가 거기가 불안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큰 돈이기 때문에 내 월급은 400만 원,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죠? 막 차도 바꿀 수 있고 그런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심 영역을 좀 넓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SF 반도체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10,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벌 돈 있고 무조건 팔아. 좋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밑에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 결론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 내가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쵸? 안심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안심 영역이 이겁니다. 과거에 힘든 장을 걸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매출액도 안 났고 캐파도 안 들어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부채 비율도 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점핑이 됐죠. 그러면은 저의 안심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정고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정고점입니다. 근데 그 가격까지 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고점에서 얼마큼까지 떨어졌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죠. 그럴 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보냐면 내 계좌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SF 반도체의 안심 영역 범위 안에 있어요. 저는 물론 불안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안심 영역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SF 반도체가 내가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는 100만 원을 벌었지만 누구는 1억을 벌 수도 있어요. 누구는 100만 원을 잃지만 누구는 1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더 중요하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역에 이익을 무시하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심 영역을 하려면 이익을 무시하십시오. 이익을 무시하고 주가의 움직임인데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큰 돈을 버는데 익숙해지십시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필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주식 거래에서 이제 원하는 상황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10,000원이 간다면, 제가 8,000원이 간다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할까 말까, 내가 껄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내가 안심 범위가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뭐 이평선 뚫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은 하세요. 그냥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 방법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수료 정도만 날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거만 말씀드리고 요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면요. 본인이 그 안심 영역 내에서 안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걸 뛰쳐넘는 게임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이평선 이탈해가지고 매도를 하고요. 이평선 올라가면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하시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의 안심 영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뛰쳐서 나와서 게임을 하길 꺼려하는 거예요. 딱 그 범주 내에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범주 내에서만 내가 잡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영역을 계속 좁혀놔요. 그러면은 벌 때 못 벌고 잃을 때 잃어요. 어차피 잃을 때 잃습니다. 그리고 벌 때는 벌고 결국에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기법에 의해서 이것저것 끼워넣고 재미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까먹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말로는 하는데 실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나도 수많은 시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안심 영역에서 안주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뛰쳐나가서 게임하기 힘들어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시장에서 일찍 돈을 빼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종목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보세요. 자, 요 구간에서 내가 빼냈어요. 삼성전자를.
다 털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자, 시장에서 돈을 일찍 빼냈어요. 자, 1월 달에 빼냈습니다. 빼내서 스스로 본인이 성공한 거래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공격적인 매매를 더 이상 그다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만둡니다. 왜냐면은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저기서 판 만큼의 공격적인 거래를 안 해요. 공격적인 거래를 안 하면은 돈을 잃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그걸 내가 나왔던 것이 정말로 내가 다음에도 그 똑같이 반복해서 할 수 있던 그런 신호에 의해서 나왔던 건지 어떤 그 추세 이탈에 의해서 나왔던 건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나중에는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식은 평생 하는 거니까. 또 들어왔을 때 그 손실이 그대로 다시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잘한 거죠. 하지만은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단지 내가 그 매도를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매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심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향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은, 꼭 참조하셔가지고, 이 안심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